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엘 교수법 5강. 어, 바이엘 1권의 내용 두 번째, 연주 자세, 네, 관한 내용. 잘들 지내셨나요? 네. 건강히 무사히 다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바로 또 시작해 볼게요. 음, 자, 오늘의 학습 개요. 학습 목표, 바이엘 교재 1권의 내용이 끝날 때까지 일단 목표는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다음 학습 내용, 연주 자세, 몸의 자세, 어깨와 팔의 자세, 손가락의 자세, 어쨌든 피아노 연주에 관한 자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몸 전체의 자세도 물론 중요하죠. 일단 피아노 건반에 88개 건반 내지는 사실은 건반 길이가 조금 짧다고 해도 항상 학생들이 건반의 길이를 중심으로 양옆에서 팔의 길이를 이용해서 음, 건반에 지금 내가 연주를 하려고 하는 건반의 가장 가운데에 내 몸의 중앙이 위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앉는 위치라든지 잡아주시면 친구들이 뭐 조금 건반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내지는 피아노의 크기, 피아노의 종류와 관계없이 제대로 이제 가운데 자리를 찾는 데 좀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 가운데 앉을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는데 가장 편안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 건반, 의 양팔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오늘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업을 도와주실, 어, 네, 건반에 이렇게 양팔을, 여기 건반 길이에 요렇게 왼쪽, 오른쪽 건반에서부터 가운데까지 팔의 위치를 요렇게 건반을 쓸어 담듯이 요렇게 건반 위를 손으로 훑어서 건반의 가장 가운데 위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이 우리 학생들의 배에 맞게 보통 이제 배꼽으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피아노 가운데 열쇠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가운데 열쇠 구멍과 우리 학생분들의 배꼽이 이렇게 마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건반의 양쪽을 쓸어 담듯이 이렇게 해서 건반의 가장 가운데가 어딘지를 몸의 위치와 팔의 감각으로 잴 수 있도록 하고 자기 몸을 건반 가운데와 매치시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의자와의 거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자와의 거리는 본인이 내려다 봤을 때 자기 본인의 다리를 무릎 쪽을 내려다 봤을 때 무릎에 죄송합니다. 무릎 어 여기 무릎의 끝부분이 무릎의 이 관절 부분이 살짝 가려지는 정도 그런 정도 위치가 되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따 봬요. 어, 그래서 이제 앉는 위치, 그다음에 중앙 그 건반의 중앙에 앉을 수 있는 어떤 뭐 자세 기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어깨와 팔의 자세부터 손가락의 자세까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초심자의 연주 자세를 지도, 관찰, 수정 및 평가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지식들에 관해서는 이제 참고 자료가 있어서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악기 소개 시간이었죠. 피아노의 종류,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소리, 특성 등등을 잠시, 시간은 길었지만 아주 겉핥기로 쓱 살펴봤고요. 피아노라는 악기의 발달 과정, 음향 및 음량 개선을 위한 기술, 결과적으로 재료,
피아노가 변해왔고, 또한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는 액션이 변해온 거죠. 그래서 액션의 변화에 따라서 피아노 그 건반악기 이름, 이 달라진다. 요 말씀드렸고, 역사적 맥락 및 악기 관련 용어 리뷰, 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을 유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요것은 이제, 선생님들 본인의 어떤 자격 내지는, 음, 뭐라고 할까요? 뭐, 여기 표현대로 지식 유지, 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실 때, 그리고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때 필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리뷰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근데 사실은 그 리뷰라는 것은 자주 필요하죠. 왜냐면 한두 번 이렇게 훑어봤다고 해서 명확하게 어떤 단어라든지 용어 굉장히 낯설잖아요. 특히나 명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외국어 용어들도 많고 그리고 한자어 용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어, 가장 그 교재를 하나씩 책을 구입해서 옆에 두시는 것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초심자를 위한 악기 소개의 목적, 호기심을 유발, 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 때문인 거죠. 사실은 이 악기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이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악들을 연주할 수 있는지로 점차 들어갈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첫 단계로 악기에 대한 호기심 유발 이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악기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돕는 과정인 거죠. 친숙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려움 없이, 불안감 없이 악기를 스스로 터치를 해볼 수 있어야 하고, 소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불안감을 없애고 약간의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악기를 만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사실 우리 교수자들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소리에 대한 탐구와 탐색 이끌어내기, 여기서는 특히나 반영, 선생님들의 반영이 많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피드백 과정, 아이들 내지는 초심자분들, 학생분들이 악기에 대해서 내지는 음색이나 건반 소리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또는 어떤 표정이라던가 뭐 행동 반응,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주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만져본다든지 이런 행동 반응 그리고 연주를 했을 때 실제로 울려 나온 소리에 대한 표현들 그런 것들을 학생이 직접적으로 언어적인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선생님들과의 아직은 어, 아직은 낯선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언어적인 표현에 사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뛰어넘는 어떠한 재료로서 음악을 사용하는 거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아무튼 기타 등등 여러 이유로 그런 이제 언어적인 소통을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이끌어 주셔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 연주에서 나온 소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언어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는 거. 언어적으로 반영, 표현 해주시는 거. 그래서 뭐, 학생이 그런 음역대, 높은 음역대를 조심스럽게 건드리면서 연주했을 때 굉장히 신비로우면서 아름다우면서 부드럽고 섬세하고 그런 소리가 나네, 듣기가 좋네, 뭐 내지는 어, 반대로 우리 조금 더 씩씩한 소리를 내볼까 내지는 당당한 느낌으로 뭐 힘찬 느낌으로 음역대를 바꿔서 소리를 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얼마든지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즐겁고 의미 있는 음악 교육 경험을 위한 인지적인 토대와 또 하나 계속 강조드렸었죠. 바람직한 태도, 악기에 대한 그리고 어떤 피아노 내지는 음악을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한다는 어떤 행위 자체를 대하는 학생으로서의 또 예비 연주자, 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거죠. 그렇게 정리해 보고요.
연주 자세 지도의 목적과 방향. 그래서부터는 뭐, 그냥 좀 써봤어요.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연주 자세 지도의 목적. 자, 일단은 연주 기술을 습득한다는 어떤 과정은 누적되는 특성이 있죠. 우리가 계속 그 위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은 한 박을 연주하는 것, 을 배우고 그래서 두 박 동안 유지하는 것을 배우고 세 박 유지, 네 박 유지 그리고 그 박들의 조합 이런 식으로 단계가 누적이 되듯이 쌓아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분, 어, 한 박을 연주할 수 있어야, 어, 그 한 박의 연속, 내지는 간헐적인 연속, 그리고 한 박과 두 박의 교차,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죠. 사실 바이의 1권은 너무나 너무나 기반,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너무 기초잖아요. 그냥 씨앗 그 자체잖아요. 그러나 정말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그 씨앗 자체가 손상이 됐을 경우, 너무 벌써 마음이 아파오죠. 물론 그 씨앗이 정말 좋은, 약간의 손상은 됐지만 정말 좋은 땅에, 묻혀서, 어, 정말 좋은 영양소와 정말 좋은 햇빛과 물과 공기와 이런 것들을 흙에 또 영양분과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흡수해서 정말 멋진 식물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그 과정, 음, 이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엘 1권의 씨앗을 만든다는 거는 앞으로 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애초에 아주 처음부터 씨앗이 조성되는 그 순간부터 상당 부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성을 차단하고 긍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거죠. 음, 그럴 수 있는 그 기회가 바이의 1권의 시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성을 계속 강조 드리는 거고,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습관의 유효성과 위험성, 이거는 뭐죠? 유효한 습관, 좋은 습관, 포지티브, 위험한 습관, 네가티브한 습관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인가요? 레가토, 처음부터 저는 레가토 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지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내용을 어떤 그 카테고리에 넣는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효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는 일단은 레가토 터치를 유지하는 방향을 처음부터 알려주면, 음,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순간에 넌레가토나 스타카토나 이런 것들, 아티큘레이션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운 아티큘레이션을 배워서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본인의 어떤 터치 감각,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습관을 길러주시고, 어, 위험한 습관은 최대한 차단시켜 주시고, 그리고 중지시켜 주시고, 네, 이제, 여기서, 여기 그냥 생각날 때 바로 얘기를 할게요. 약간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그, 자제해 보려 할 때도 있으나, 결국에는, 그래도 시간 조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텍스트에 마련한 대로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약간 새길로 새는데 뭐 다 나중에 나올 어쨌든 뭐 관련된 내용이겠거니 하고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될 텐데 음, 그, 그 네가티브한 부분,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동작을 이렇게 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 나중에 이래서 위험해질 수 있고 나중에 이래서 이 동작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에 대해서 줄줄줄줄 아이들은 초심자들한테 읊어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작은 선생님의 지도로 인해서 어차피 바로 오늘부터 이 이후로 소거될 동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초심자 분들에게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돼야 될 네거티브한 없어져야 될 습관이라던가, 음, 어떤 주의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설명하시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방법보다 선생님이 추천하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해보자. 어, 이런 방법보다는 음, 본인이 원하시는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유효합니다라고 그냥 방향만 전환시켜 주시면 되고요. 음, 그 방법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구구절절 설명하면 단지 학생의 정서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시간이 즐겁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중요한 것. 왜냐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닌 가능성이 많아요. 그쵸? 예를 들면은 우발적으로, 어, 건반을 주먹으로 꽝 쳤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건반을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가끔 주먹을 쓸 때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나중에 많이 배운 다음에 가르쳐 줄 거고 클러스터라는 게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폴스한 그런 힘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공격적인 힘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프리폴링 하는 그 자유낙하 오늘 또 얘기할 텐데 음, 그런 터치로 해서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학생은 그런 정보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건반은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지 않아요. 오늘 학원에서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모 개그우먼 분께서 그 영상 올리신 거 있잖아요. 저도 즐겁게 시청을 했는데, 근데 이 말투를 그 학교 선생님 분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어머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 어머니가 그 영상을 너무 즐겁게 시청을 하셨다면서, 이제 제 학생 중에 한 친구랑 잘 이야기를 나누셨나 봐요. 갑자기 다시 그게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하지 않아요. 어,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거에 바로 집중을 오히려 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삼으시는, 그게 더 유효한 거죠. 그래서, 연관지어서 처음부터 바람직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익혀갈 수 있게끔. 근데 요것 또한 절대로 처음부터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정말 바이에 1번뿐만 아니라 어, 그냥 뭐 중간중간에 아무튼 늘 하는 그 용어들 같은 게 있잖아요. 자주 하는 이야기. 자주 반복해서 학생들한테 하는 말. 그 중에 또 하나가 몇 번 해서 되지 않아. 어, 오늘 생각해서 노력하고 내일 다음 시간에도 생각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 시간에도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하면서 점점 되는 거예요. 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악기 연주의 현실이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 특히나 요즘 친구들은 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나면서부터 쥐고 태어나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저희 나이 또래의, 물론 이제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어, 뭐 훨씬 그 연령대가 낮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 태어나는 과정, 개발부터, 심지어 컴퓨터가 그 없었던 시절부터 생겨나는 과정을 다 지켜봐온 세대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 제가 그 대학교 친구들한테도 했던 얘기인데 저는 그냥 그 계속 새로 나오는 거에 적응만 하면 됐었거든요. 저런 게 개발됐구나. 신기하네. 이제 모두가 쓰는 시대가 됐구나. 그럼 나도 써봐야겠다. 요렇게 조금 조금씩 물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미 이 디지털화가 다 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쥐고 태어나고, 그쵸?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보는, 이게 없었던 시절을 살았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날로그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이 장치들이 없다는 가정하에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 이 본인들이 공부 학업을 그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디톡싱을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을 뭐 어디다 맡기고 뭐 내지는 강제로 사실은 학교나 이런 데서는 강제로 맡기도록 해서 없는 스마트 기기가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그 지침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뭐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뭐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과연 그 친구들이 그런 방법이 괜찮은 방법인지 조금 사회적으로 고려도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어, 이 처음부터 그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도 이 아무튼 역행은 어렵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래서 아예 처음에 그 기기를 줄 때부터 피아노라는 그 어떤 장치를 봤을 때부터 음, 여기에는 이렇게 앉는 게 바람직하고 요렇게 가고 나중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위험한 습관들 그런 거는 어 그 선생님들께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순간에 오죠. 이제 계속 뭐 잠깐씩 언급했지만 나랑 처음부터 공부한 친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배우고 온 친구들, 내지는 간혹 요즘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그, 혼자서 연습을 독학을 한 분들. 특히나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 뭐, 어플을 통해서라든지, 피아노 타일이라든지, 뭐, 갑자기, 뭐죠? 그, 그, 피아노를 혼자서 독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약 조금 이제 누적이 되어 온,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속어와 내지는 역행의 그런 어려운 일들, 어려운 작업들을 하셔야 될 텐데, 최소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바람직한 자세를 익혀가는 과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역행이나 수정에 비해서는 너무 쉽죠. 어, 그냥 아주
그 아주 그 미묘한, 음, 잠깐씩의 터치와 잠깐씩의 관찰과 시선과, 잠깐씩의 그 언어적인 표현, 그런 것들로 바로바로 조금씩 조금씩, 그 본인 몸의 자세와 위치를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하자면, 안녕하세요. 다시.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각이 어떻게 나올까? 요렇게 이 친구가 여기에서 음, 요렇게 연주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옆에 레슨 의자에서 이 친구의 플레잉을 지켜보는 상황. 이 친구가 등의 자세가 곧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깨가 제대로 이완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긴장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긴장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내려가 있는지, 그다음에 팔꿈치가 혹시나 요런 각도로 대각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세도 있을 수 있죠. 손가락의 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자세가 안 잡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잠깐씩 관찰하면서 등을 이렇게 따뜻하게 등의 중간 부분을 선생님들께 손바닥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게끔 유지를 해주신다든지, 그다음에 어깨 터치, 그다음 팔꿈치. 팔꿈치의 각도는 여기 팔꿈치를 잡고 여기 앞팔 부분을 요렇게 이동하는, 그러니까 팔꿈치를 지렛대의 축으로 삼아서 이 지렛대는 요렇게 공간이 여유 있게 자연스럽게 팔꿈치와 몸통 안쪽의 간격을 편안하게 왔다 갔다 유지를 시키면서 팔꿈치 지렛대를 이용해서 앞팔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끔, 내지는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끔, 상하 동작을 하거나 좌우 동작을 할 때, 특히 좌우 동작을 할 때, 팔꿈치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어깨부터 터치하셔서, 어, 손목 안쪽에 이렇게 손끝을 대서, 이렇게 팔꿈치부터 손목 부위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요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따라서 한번 터치를 해주신다든지, 요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간략한 터치로, 그리고, 어, 뭐, 손가락 자세 같은 경우에도, 손톱이 피아노와 마주보게 구부려 볼까요? 2번, 3번, 4번 손가락, 손톱이 하늘 보지 않고 피아노랑 마주보게, 위치해 볼게요. 요런 식으로. 간단한 조언을 주면서 순간순간 자세를 어, 교정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작업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소거가 되고 처음부터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수정해야 될 자세들이 있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도 선생님과 새롭게 만난 첫 수업부터 한 글쎄요, 뭐, 평균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특히나 이제 몸의 자세, 그 다음에 팔이나 방금 이제 잠깐 보여드린 팔꿈치나 어떤, 앞팔까지의 상태라든지, 어깨, 의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팔꿈치 옆쪽에, 제가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날개짓, 날개짓 할 때 어깨가 들썩들썩 하지 않은 상태로, 팔꿈치와 몸통 사이의 공간을 확인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 위팔이 스윙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날개진 느낌. 그거를 이제 뒤쪽에서 나온 김에 하자면 뒤쪽에서 팔꿈치를 잡고 학생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뒤쪽에서 학생의 팔꿈치를 잡고 요렇게 날개지 이렇게 유도를 해줄 수 있죠.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음. 왜냐하면 과도하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꽉 쥐고 학생들의 몸을 막 이렇게 흔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잠깐씩의 터치로 이제 본인이 그
오히려 이렇게 한 번에 꽉 쥐거나 이런 강한 터치보다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느껴지는 아주 미세한 터치로 잡아줬을 때 학생들이 훨씬 더 주의 집중을 이렇게 딱 안테나가 곤두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훨씬 그 집중을 하고요. 그런 터치에 훨씬 이렇게, 어, 뭐라고 할까요? 민첩하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서 그런 방법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수정해 나갈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 그러나 선생님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강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 자세라는 것은 한 번에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그래서 학생들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안심시켜 주시는 거. 그런 과정이 필요하실 테고, 네. 그 다음 또 연관된 이야기는 이따 자료 보면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장시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음악을 계속 해나가는 아주 오랜 기간, 또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체르니 과정을 지나서 나중에 작품을 다루게 될 때는 사실 1시간 이상 연습이 필요할 때도 상당히 있죠. 뭐 특히나 뭐 콩쿨 같은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어떤 그 상황들을 위에서 연습을 채워나갈 때는 또 이제 장시간 연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의 플레잉을 위한 기초 작업, 을 해놓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연주 자세 지도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이제 지식, 어,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자세인지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 그다음에 특정한 어떤 동작이나 특정한 어떤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음, 않아야 된다는 것. 시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자꾸 말을 저는 이유는 이게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죠, 사실은. 음, 제가 지난주에 이 강의에 대한, 오늘 강의 5강의 연주 자세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이제 평소에 출퇴근하면서 보는 어떤 자료들 중에 어떤 한 분이 그 인스타그램에 어, 그 해외 외국 분이셨는데 국적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로 그 싸움이 난 거예요, 댓글에. 왜냐하면 이분이 터치에 대한 게시물을 짧은 이제 쇼츠 영상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wrong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WRONG 틀렸다는 거죠. 음. 근데 사실은 저도 그 게시물을 봤을 때 이게 틀렸다고? 그리고 본인이 맞다고 해놓은,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해놓으신, 그 대조를 해놓으신, 그 맞다고 해놓으신 그 내용도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댓글을 열어봤는데, 역시나 싸움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무언가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좀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쨌든, 요거는 예를 들면 피아노를 요렇게 치는 건 아니잖아요. 손가락을 넘길 때, 엄지손가락이 손가락 안쪽으로, 다른 손가락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앞팔이, 아까 팔꿈치 날개짓이 있었죠? 그래서 앞팔이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엄지손가락이 요렇게 얘만 슉 넣어서 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엄지손가락도 어쨌든 수직적으로 내리는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이 이런 죄송합니다.
이 안에서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근육이 경직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이 손을 열어주게 되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연스럽게 팔꿈치와 몸통 사이 거리가 떨어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엄지손가락이 수직적인 움직임을 유지하면서도 이 나머지 손가락들 안을 통과해서 그 다음 건반을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전신의 자세가 계속 무빙을 하는 거죠. 조화롭게 모든 몸의 모든 어떤 부위가 장치라고 한다면 피아노 건반의 액션이 모두 조화롭게 동작을 하듯이 우리 몸 자체도 이 음에서 저 음으로 넘어갈 때 다 협동을 해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하지 않은 바운더리 내에서 학생들의 자세를 잡아준다는 거는, 어,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그 바람직한 방향에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편안하게 편안하게 되면 좋은 거고, 근데 그 편안함에도 약간의 편안해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그런데 어색한 것이 아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어, 정말 형태적으로 외관상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잡히거나, 요런 것들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음.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 학생들의 개인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체 구조상 어떤 길이나 넓이나 높이나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인차는 인정을 한 상태에서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불편할 불편할 텐데 이렇게 하면 아플 텐데 이렇게 하면 고통스러울 텐데 요런 것들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로 좀 분류를 하시면서 차단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대략적 사실은 그런 지식은 있으면 있을수록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교사로서 자세에 대한 지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설명과 모델링을 통해 바람직한 자세에 관한 지식을 얻도록 하는 과정이 필수일 것이고, 그 지식은 당연히 또 인풋을 하셔야 되겠죠. 내 머릿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전문가 분들께서 다 알려주신 그런 방법들을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의 경험 녹아내셔가지고 잘 전달을 지식적으로, 인지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훈련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습,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과 근육의 바람직한 자세와 움직임을 익히도록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편안하게 힘을 빼세요. 물론 릴렉세이션이 중요하죠. 근데 그 릴렉세이션 이전에 기본적인 근력을 기르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음, 그래서 근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이 상태로 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근력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 동작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고 편안해지도록 만드는, 음, 물론 고통을 계속 참으면서 좀 깼잖아요,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고통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거는 아닌 거 아시죠? 그렇지만, 편안하게 그 모든 동작들을 조화롭게 이루어낼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출력, 일관된 지도와 연습을 통해 일관된 지도. 어떤 날은 선생님이 어깨를 움직여도 된다고 했는데 어떤 날은 여기서는 움직이면 안 돼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히나 자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악보에 관해서는 사실 음악적인 내용 이외에 음악적인 해석, 그러니까 정말 작품을 다루는 그 이상의 레벨에 갔을 때, 어떤 음악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서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악보의 내용 그 자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타협할 부분은 없잖아요. 물론 뭐 에디션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바이엘 단계에서 이것이 2분음표인가요, 4분음표인가요에 대해서 혼란은 없는 거잖아요. 이견은 없다는 거죠. 음, 근데 자세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피드백의 여지를 많이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친구가 지금 자세가 어색해요. 그래서 요렇게 이쪽으로 허리를 조금 더 이동했으면 좋겠고, 어깨를 이쪽을 더 내렸으면 좋겠고, 근데 학생이 보고 학생한테 물어봤을 때, 학생은, 저 어깨 지금 다 내린 건데요. 알고 보니 직각 어깨였어. 어, 저 지금 팔꿈치 여기 위팔에 힘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엔 힘이 들어간 것 같아서 계속 빼! 힘을 빼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되면 좀 위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느낌, 학생의 보고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시면 되는 걸 되고, 그래서 자세에 관해서는, 악보에 관해서는 타협이 거의 없지만, 바이엘 과정 특히나, 자세에 관해서는 선생님의 눈으로 관찰한 내용, 선생님께서 추측되는 어떠한 상태 그런 것들이 실제 학생도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동작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피드백을 나누시면서 학생의 상황, 학생의 보고,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학생 자신의 보고사항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존중해 주시면서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음, 그리고 자세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화로운 움직임을 연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런 자세는 반드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요거 내지는 뭐 머리로 이런 주먹, 클러스가 아닌데 주먹으로 친다더니 뭐. 근데 그런 경우도 뭐 프로 연주자들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열어놓고 학생과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오히려 어, 정말 그 반짝반짝하게 본인의 어떤 그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 생각은 이런 거 같은데 저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굉장히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의성어의태어 표현을 아주 깜찍하게 하면서 저는 지금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뭐 선생님 그거 아세요? 라든지 그러면 그 내용들을 선생님께서 잘 캐치를 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시면서 이 친구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요금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맞추고 있구나라고 할 때는, 또 이제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음, 요렇게 좀 열린 자세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도의 방향. 이제 세 가지 원소가 있는 거죠. 악보와, 우리와, 그다음 학생이 있을 텐데, 목표 지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자세를 만들어야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악보에 담긴 음악적인 내용을 기술적으로, 즉,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소리를 낼 것인가. 음, 그래서 악보를 보셨을 때, 어, 우리도 물론 악보를 해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악보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들을 뽑아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초과정에서는 선생님께서 함께,
학생들이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짚어주시고, 그것들을 또한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면서 소리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개입하셔서 올바른 모델링 해주셔야 되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불편함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한 피드백, 소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지식과 경험, 음, 이 지식은 어, 유수의 훌륭한 교재들에서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경험, 배운 경험, 가르쳐 보신 경험, 그런 것들을 학생에게 최대한 처음부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수 모델링하는 과정이 되고, 그래서 방향이라는 것은 일단 설정이 가능하겠죠. 악보에서 나타나는 목표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이 될 텐데, 그러나 이 방향들은 결과적으로 학생 그 과정에 있어서 학생이 느낀 불편함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한 피드백으로 수정을 해 가야 되는 어, 그런 내용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설정된 방향이 고정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자세에 관해서는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챕터. 그러면 연주 자세.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요 영어 피아니스트 교수법의 자료 몇 가지 뽑아 봤는데요. 음, 이제 옛날 교재다 보니 흑백 사진으로 이제 어린아이의 손을 모델링을 해서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반에 놓여 있는 손 모양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요렇게 위치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간략하게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뛰고 점프하는 자세를 취한 후 팔을 가볍게 드는 훈련, 두둥실 떠오른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음줄에서도 적용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슬러 처리를 한 후에 그 다음 슬러, 그러니까 슬러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 손목의 움직임으로 슬러를 구분을 해주는 그런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스타카토 터치 내지는 그다음에 슬러를 구분하는 그런 동작을 할 때 손가락 끝은 항상 건반을 향해 있는 거죠. 스타카토 같은 연주를 할 때 손가락 끝이 들려서 요런 동작이 되지 않도록 끝은 들려 있고 아래 팔부터 손목까지가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요렇게 손가락 끝을 건반에서 띄우는 건반이 여기 바닥이라면 건반에서 손가락 끝을 띄우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건반에서 손가락 끝을 띄우는 느낌으로. 그래서 손목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 그리고 6도 혹은 다른 코드를 칠 때 팔의 무게를 이용하여 건반을 누르도록 한다. 이 책에서만 해도 이제 무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 유명한 책에서는 이제 무게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반박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음, 자, 그다음 그런 후에는 반드시 팔을 가볍게 이완해 주어야 한다. 팔을 이완한다는 거는 이제 손가락 끝은 건반에 마주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이 앞팔과 손등까지의 무게를 이렇게 옆으로 하려니까 잘 안 되긴 하네요. 손가락 끝을 건반에 기댄 상태로 나머지 팔의 무게를 이렇게 그냥 중력의 힘에 굴복하는 거죠. 중력의 중력의 힘에 나의 팔을 맡긴다 이런 상태.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이제 손목의 높이를 유지해주는 그런 정도의 근력 훈련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이제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다섯째 손가락을 연주하는 바른 방법의 손모양. 다섯 번째 손가락. 저는 사실은 그 아주 초반에 누를 때는 그 유아들의 손가락이 워낙 짧기도 하고 새끼 손가락 자체에 힘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그래서 로테이션 훈련을 시킬 겸, 처음부터 5번은 그냥 여기 전체로 쳐도 돼.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점점 아치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기보다는, 왜냐면 요게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세워지죠. 아치를 받치는, 손가락, 손등 안쪽에 손바닥에 힘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2번, 제일 중요한 거는 2번, 3번, 4번 손가락이 점점 힘이 길러지면서 독립적으로 움직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끼손가락도 점차 이렇게 무너졌던 것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리고 이제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과 레가토의 표현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점점 새끼손가락은 힘을 얻으면서 세워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스러운 로테이션 및 팔의 움직임과 무게를, 바운싱 하는 그런 느낌을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전체, 옆면 전체로 눌러도 무방하게, 지나가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점차 훈련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새끼손가락 세워지나, 그러나 처음에 검은 건반을 칠 때부터 2번, 3번, 4번 손가락은 얼마든지 세워서 치는 훈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손가락 끝으로, 손톱 밑에 동글동글한 이 부분, 손가락 끝으로, 건반 그 면을 만나서 이렇게 짚어 나갈 수 있게끔. 2번, 3번, 4번은 처음부터 세우면서 훈련을 하고, 5번하고 1번은 편안하게 수직적으로 로테이션과 함께 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다가, 점차 5번 손가락 세우고, 엄지손가락은 가장 중요한 게 편안하게 수직적인 움직임, 아래로 내리는 동작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엄지손가락에 붙어 있는 커다란 닭다리, 그 아이들이 치킨을 좋아하잖아. 치킨, 피자 이런 거는 사실 라면. 음, 아이들이 이제 특히나 아이들, 성인분들, 노인분들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거부감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일상 용어를 활용하실 때도 저는 뭐 치킨 양념치킨이라든지 치킨 튀겨라든지 단무지 그런 거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던가, 우리 언제였죠? 검은 건반 설명할 때 티니핑, 뭐 이런 캐릭터 이름, 그런 거 활용하시면은, 즐거운 기분이, 갑자기 이렇게 즐거운 기분으로 확, 전환이 되면서,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 순간이 그냥 어떤 웃고 지나가는 재미있는 순간으로 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왜 치킨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닭다리. 음, 이 닭다리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힘들여서 누르는 것보다는 내려놓으면 되는 그런 느낌으로 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지금 그림 3-6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바르지 못한 위치로 가 있지 않도록 항상 이제 건반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전체적으로 몸의 자세를 봤을 때, 오른손이 높은 음을 칠 때 자세가 너무 굳어져 있는 좋지 못한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일직선의 각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팔꿈치가 지금 여기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팔꿈치와 위팔, 이제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선을 보시면 약간 부자연스럽게 들려있는, 이 팔의 그 직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간 상태로 이 위팔 뒷부분에 여기 이쪽 근육에 부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면서 굳어 있는 듯한 그런 자세로 보이거든요. 어, 그런 자세보다는 사실은 이제 요거는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엉덩이로 치는 피아노. 음, 그래서 오른쪽 음역으로 올라갈 때는
나의 무게 중심이 오늘도 제가 어떤 조금 높은 레벨 친구하고 그 얘기를 하다 왔는데, 몸의 중심이 우리 이제 건반 쓸기 해가지고 가운데에 놓은 상태로 치잖아요. 근데 점점 높은 음역에 있는 건반을 많이 연주해야 되는 순간에서 팔만 보내면 부자연스럽지 못한 요런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터치도 내 마음대로 원활한 레가토 터치, 원활한 프레이징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몸의 중심을 내가 중점적으로 연주하고자 하는 그 음역의 방향대로, 여기 보면 이제 오른손의 위 음역대로 오른쪽 엉덩이를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을 하는 거죠. 음, 나의 몸의 전체적인 상체의 모든 무게가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뒤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무게중심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팔꿈치는 지금 자연스럽게 무게가 편안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손끝이 세워지고 손목이 유연함을 간직한 상태로 터치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음역에서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내 몸의 무게가 왼쪽 엉덩이 쪽으로 옮겨지면서 요렇게 반대로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물론 옆에서도 보시겠지만 뒤에서 어, 뒤에서도 보시면서 무게가 요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끔 뭐 어깨를 잠깐 짚어보신다든지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미세한 터치, 뭐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여기 터치 하면서 어깨, 팔꿈치, 등 이렇게 터치 말씀드렸는데 그게 손가락 끝으로 꾹 누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건드려 주시면 되죠. 그냥 툭 해서 어, 뒤에서 보고 있다가 툭 어깨에 힘 빼고 어깨 올리지 않아요. 팔꿈치 팔꿈치 대각선으로 올리지 않아요. 여기 공간 편안하게 자 손목 너무 지나치게 올리지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내리지 않아요. 이렇게 툭툭 터치를 해주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바장조 스케일에서 왼손이 G 플랫을 칠 때 바장조 스케일에서 일단 왼손이 아니지 않나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죠? 어, 뭔가 잘못됐네. 여기 사진을 봤을 때는 바장조 스케일에서 오른손이 B 플랫을, 그쵸? 나 플랫을, B 플랫을 칠 때 바르지 못한 손 모양, 너무 들어가 있죠. 일단 약지 손가락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림나단조 화성타는 스케일에서 왼손이 라를 치는 바른 손 모양. 그렇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검은 건반이랑 흰 건반을 같이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야 할 경우, 이제 엄지손가락이나 특히나 새끼손가락이 검은 건반을 쳐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나머지 긴 손가락들이 같이 흰 건반의 안쪽까지 들어가서 검은 건반의 끝부분에서 동일선상, 검은 건반의 끝부분과 동일한 일직선상에서 자연스럽게 건반의 중간 부분을 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손 위치 자체가 포지션이 안으로 건반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검은 건반을 터치할 때도 검은 건반은 사실 굳이 중간 부분보다는 이렇게 끝에 뭉툭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터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손의 자세는 변함이 없지만 팔꿈치와 아랫팔이 건반 안쪽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잠깐씩 필요할 때. 근데 이제 뭐 요거는 사실 이제 바이엘 단계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장조에서 왼손 그 C 역할을 하는 F샵을 5번 손가락이 터치를 하면서 그 뭐죠? 5의 7도 화음을 짚어야 된다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F샵이랑 도, 레를 같이 터치할 때 그럴 때는 새끼손가락이 검은 것만 F샵을 잘 터치할 수 있도록 1번, 2번 손가락과 함께 전체적으로 흰 건반 안쪽으로 그러니까 도와 레를 치는 1번, 2번이 5번 손가락에 F샵 건반을 자연스럽게 요렇게 치는 것이 아닌 요렇게 일직선상에서 터치할 수 있게끔 같이 들어가주는 그런 포지션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사원에서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펼친 화음,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시작해서 손목을 가볍게 이완시키며 첫음에 악센트를 준다. 다섯째 손가락을 향하여 가볍게 회전하면서 연주한다. 뭐 요거는 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다다 옆으로 따다다단 따다다단 이렇게 손목과 팔이 이게 엥? 홈 어,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란 따라라란 그래서 손목이 결국에는 살짝씩 손목과 아래 팔이 이렇게 이 뭔가 네, 지금 살짝 부자연스러웠는데 요 얘네들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다다다단 다다다단 보였다 안 보였다 하죠. 지금 손목 여기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 제1마디 부분과 손등을 연결하는 이 뼈들, 이 뼈들이 손목의 위치에 비해서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레가토가 연결되면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같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모습들을 선생님들께서 관찰을 하시면서 잡아주시면 될 텐데 사실 요거는 이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레가토 터치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면 딱히 지도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음향적으로, 소리의 차원에서 다듬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아티큘레이션을 더 매끄럽게, 더 기술적으로 구사하는 방향으로 이제 레슨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음, 요거는 그러니까 책이 너무 수준이 높은 거죠, 지금 사실. 여기서 다루는 이런 가 되려면 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페달. 페달도 마찬가지로 바이엘 과정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페달을 밟는 바른 자세, 발 뒤꿈치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그게 가장 이제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정강이 뼈 부분을 좀 만져주고요. 그래서 요 정강이 뼈라는 용어를 말하진 않지만 뭐 종아리 앞쪽 근육이랑 발목이 조금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었는데 그게 정상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페달을 밟을 때 또 중요한 게 왼쪽, 왼발이 단단하게 지면을 받치면서 몸의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페달을 밟느라고 발목이 들썩들썩 움직임을 할 때 전체적인 상체의 움직임이나 엉덩이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끔 왼발이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보통은 그 레슨할 때 펜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펜으로 그 친구들 발 이렇게 지면을 만져주거나 손바닥을 발바닥에 대서 만지기보다는 저희 친구들은 거의 이제 학원용 이제 슬리퍼를 신고 있다 보니까 그 위쪽에 이렇게 삼선 슬리퍼 같이 슬리퍼 윗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그 윗부분을 잡고 이게 그 슬리퍼 윗부분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학생들 발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제가 슬리퍼 그 윗부분을 잡고 요렇게 요 느낌을 알려주면서 손으로 발을 요렇게 눌렀다가 뗐다가 할 수 있게 떼려면 이거
그 슬리퍼 밑부분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페달링 자세를 알려주는 편인데,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구체적인 모델링과 움직임의 어떤 긴장과 이완 동작을 직접 터치를 해주시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금방 몸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있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몇 회차인지 모르겠지만 언급을 했는데, 선생님의 터치를 상당히 거부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등이나 어깨 요렇게 팔꿈치 여기는 그 각질이 모여 있는 그 주름진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소극적인 터치를 하는 거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이런 손가락 두 개 약간의 요런 터치로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 있고 그런 정도는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양해를 해주는 편이고요. 터치를 싫어하는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터치를 하시면서 자세를 교정을 해주실 때나 이제 그 매만져 주실 때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 언어 사용과 그 분위기가 좀 온화한 분위기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목소리로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긴 내리고 이렇게 이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손가락은 상냥한데 목소리는 불친절하게. 그것도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가락 터치와 함께 목소리도,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언어도 다정하게. 자, 우리 조금 더 이렇게 해볼까? 조금 더 이 방향으로 해볼까? 요거는 이렇게, 저거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말씀을 하시면 갑작스러운 그리고 사실은 갑작스러운 터치가 되면 안 되죠. 미리 고지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 친구 몸의 자세를 선생님이 조금,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선생님이 손으로 만지면서 알려줘도 될까? 라고, 어, 미리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다음에 성인이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약간 고지를 해주시면 좋죠. 이미 라포 형성이 된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약간의 터치는 바로 들어가셔도 될 수 있겠지만, 잠깐 제가 건드리겠습니다. 뭐 내지는 잠깐 터치하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서로 당황하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니다. 드디어, 아직 아니네요. 아직 영피아니스트네. 어, 요게 아까 한 얘기죠. 엄지손가락이 F샵을 쳐야 되는 경우 2번 손가락은 또 지금 A 내추럴을 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5번 손가락이 다른 나머지 손가락이 터치할 건반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터치할 음이 없더라도 어, 손 전체가, 그러니까 필요한 음을 터치하기 위한 동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 전체 포지션이 이렇게 다섯 손가락 전체가 건반에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는 걸 유지하면서 엄지손가락이 검은 건반을 칠 수 있게끔 전체적인 포지션 이동 안쪽으로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라는 내용인 것 같고, 이제 드디어 그 책이 나왔네요. 자, 온 피아노 플레잉. 이 책은 좀 그래도 두께가 있죠? 좀 두께가 있는 책이고요. 음, 많은 악보 예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악보 예시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산도로 교수님께서 음, 설명하시는 테크닉들, 이 테크닉들이 결국에는 그 손의 포지션, 자세와 당연히, 왜냐면 악기 연주에 있어서의 테크닉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거잖아요. 그 몸의 사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몸의 자세와 밀접한, 그냥 뭐 자세 그대로인 경우, 그러니까 자세 플러스 운동.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만큼의 어떤 범위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움직이는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연 낙하, 다섯 손가락, 스케일과 아르페지오, 로테이션, 스타카토, 순간 밀기, 낮은 손목, 높은 손목, 뭐 그다음에 아티큘레이션 관한 용어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런 그 테크닉적인 내용들과 자세에 대한 설명들 너무 자세하게 어, 총망라가 되어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책이 제일 싸다는 피자 한 판보다 쌉니다. 그래서 인풋이 필요한 우리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손뼈마디의 구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관절들이 다 숨어 있는 거잖아요. 첫째 마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여기 손가락 첫째 마디를 손가락에도 손가락에도 허벅지가 있어. 손가락에도 종아리가 있어. 둘째 마디가 종아리. 그다음에 셋째 마디가 발. 요렇게. 그래서 걷는 걸로 레가토를 많이 표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걸을 때 이제 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가 그럼 이제 골반뼈가 되겠죠. 그래서 걸을 때 골반으로 어, 움직이는 것처럼 피아노 위에서 레가토로 걸을 때도 손가락의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손가락들이 조화로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성인 남성의 손으로 사진이 찍혀 있어서 왠지 모르게 양해 부탁드리고 다섯째 손가락의 올바른 연주 모습,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바람직한 모습과 올바른 바람직한 모습과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 구분해서 사진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위팔, 아팔, 뭐 수직, 움직임, 손가락의 모양, 끈 모양이 조금 네, 요게 이제 요렇게 안으로 터치가 또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끝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상체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는 팔을 또 받치고 있는 몸통이라는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몸의 자세들이 끊임없이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조화로운 움직임에 따라서 자세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되는데 이런 용어들을 항상 물론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지만 흑백 논리적으로 어,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뭐라는 건지. 네, 그런 식으로 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움직임이라는 것이 꼭 어깨는 절대 고정 불변, 아래 팔만 움직인 상태, 뭐 손목은 절대 고정 불변, 손가락만 들었다 내렸다, 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 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초심자들의 경우에는 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직 훈련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목적 목표에서 살펴봤다시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는 것, 이게 편안해지기 위한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서 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화 출력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어색한 순간들이 익숙하고 편안해질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중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세세하게 이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 요건 틀렸어요, 저건 맞았어요를 하시면 오히려 더 속도가 느려지고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방향성 제시해 주시고 학생이 보고하는 불편함에 대해서 또는 어색함의 보고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능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주시고 반응, 피드백을 해주셔야만이 학생들이 어색함이나 불편함이나 나는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좌절감을 겪지 않고 계속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동일한 앉는 자세란 없다. 피아노에 앉아있는 모습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호로비츠, 리히터,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사실. 어쨌든, 결국엔 균형감, 뛰어난 근육 협동과 조정 능력. 그 근육은 조정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불변에 고정돼 완벽한 자세로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 두 분의 자세와 움직임의 어떤 어, 형태라고 할까요? 어떤 유형, 그런 것들, 성격은 완전히 다르지만 두 분 다 모두 본인이 타고난 신체 조건과 본인이 연주를 위해서 길러온 반사적인 능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같다. 이렇게 분석된 글. 그래서 완전한 부동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움직임이 없는 음악은 존재하지 않으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힘의 균형이 수시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 그러나 도레미파솔파미레도를 치는데 괜시리 엉덩이를 움직일 필요는 없겠죠. 그런- 그런데 학생한테 물어보니 잠깐 뭐 허리가 불편했다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언어 없이 그냥 이렇게 잠깐 해나가는 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넘겨주실 수 있는 거죠. 뭐 허리를 한번 쓱 쓸어주신다던가 따뜻하게. 그렇게. 그래서 늘 관찰이 엄청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 쭉쭉쭉. 음. 소리의 미묘함은 그러한 미묘한 소리를 만들어낸 몸 동작에서 기인한다. 미묘한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몸 동작을 또한 미묘하게 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과 음악은 분리될 수가 없죠. 잘못된 테크닉은 잘못된 음악을 만들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분의 어조가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아직 이 책을 일독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책이 상당히 강성 어조로 되어 있다라는 점, 굉장히 주장이 좀 강한 부분이 있어서 어,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모든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또 제가 여기에서 너무너무 좋은 교재예요. 꼭 보세요. 이렇게 책을 팔았다고 해도 어, 당연히 선생님들 각자 본인들이 실제로 느끼면서 보시면서 자기화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정답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항상 여지를 열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저 나의 방향성에 도움을 주는 정보로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참고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우리가 만든 소리가 항상 아름다울 필요가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선택의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움직임과 소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만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린 그 무게라는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이분이 강성으로 스피드, 속도, 어, 결국에는 이제 음량 조절, 그러니까 포르테와 피아노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건반을 터치하는 속도에 따른 것이지 무게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렛대의 길이가 길수록 지렛대가 짧을 때보다 더 빠른 스피드를 유발시키는 것이다라는 요 말 안에 사실은 무게가 그러니까 그 크기 물체의 크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만한 이게 무쇠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이것은 면적은 넓지만 질량은 적은 거잖아요. 요거는 면적은 좁지만 질량이 큰 것이고, 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게라는 개념도 사실 속도의 개념, 스피드의 개념 안에 그 스피드의 어떤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물리량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각자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무게라고 설명을 하실 때 그 지렛대의 개념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피아노와 포르테 개념 처음 나오는 어,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피아노 포르테라는 그 악기 소개할 때 이 악기 이름이 피아노 포르테였어. 이탈리아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전까지 악기들은 크기가 작으면 작은 소리가 나고, 큰 소리를 나게 하려면 더 큰 그런 물체로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 피아노 포르테라는 악기는, 크기가 일정한, 크기가 비슷한데도, 사람이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소리, 피아노 소리가 나기도 하고, 큰 소리, 포르테 소리가 나기도 했기 때문에 피아노 포르테라고 이름을 지었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미 작은 소리, 큰 소리를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어, 강한 소리, 큰 소리, 씩씩한 소리, 우렁찬 소리, 힘찬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길이가 필요한 거죠. 어깨 무게, 어깨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무게를 어, 사용해서 건반을 누르는 포르테와 그러면 어깨부터 여기에서가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렛대가 긴 그래서 긴 길이 요게 설명이 되는 거죠. 요거는 또한 피아노 이제 구조상에서 그 저음 낮은 음, 울림이 큰 소리 할 때 현이 긴 부분, 크고 두꺼운 부분 요것과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연상을 지어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물론 뭐 정어명에서 작은 소리를 내는 그 뭐 대조와는 또 약간 구별돼서 설명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렛대 길이가 짧아져야 되는 거죠. 여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손가락 길이 요만큼만 사용해서 요만큼만 집어넣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손가락 길이라는 어떤 그 제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렛대, 요즘 아이들 지렛대 알고 있나요? 아마 학교에서 그 지렛대 개념을 도형 원을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개념을 배울 때 뭐 나오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 아무튼 그리고 7살, 8살 친구들에게 지렛대라는 용어를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느니 저는 그냥 이런 방법을 택해 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팔의 길이 전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손가락 길이를 조절해서 사용하느냐 그럼 뭐 메조 포르테 여기서부터 메조 피아노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어, 테크닉적으로 강약을 조절을 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리 못해도 소나티네 정도는 들어가 줘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팔의 길이랑 연관시킨 무게의 개념, 요걸로 설명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또 각자의 판단과 아이디어로 좋은 설명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음, 그리고, 그래서 손가락을 앞팔 근육의 연장, 으로 보는 개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는 거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란 손가락과 앞팔, 위팔 근육들 간의 서로 돕는 관계를 습관하는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손 또는 팔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손가락만 들었다 내렸다
요거는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요렇게 아이들 가르쳤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죠? 요 동작으로는 건반 소리가 사실, 건반이 충분히 눌리는 느낌 자체가 나기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경우가, 그리고 밀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건반이 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눌러야 해머가 그 현을 치는 거기 때문에 떠 있는 상황에서 눌러야 되는데, 그러면 그 누르는 손가락은 아래로 뻗으면서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손가락을 내려가지 않게 버티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만 누르고 나머지 애들은 누르지 않기 위해서 얘를 누르는 동시에 나머지 애들은 누르지 않으려고 버티게 된다고요. 그러면 얘를 버티기 위해서 어디 힘을 써야 되냐면 결국에는 여기 팔꿈치까지 이 아래팔 손목부터 손등 손목 아래팔 전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 상태 건반 위에서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얘만 뻗기 위해서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감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리고 반대로 들었다가 내린다라는 것도 결국 내리는 동작에서 이 버티는 부자연스러움이 생기고 드는 거는 뭐 네, 들 수 있죠. 얘 혼자서만 들면 되니까 그거는 그죠? 나머지는 편하게 내리는 상태에서 그래서 누르기 전에 살짝 들었다가 누를 때 얘가 들어가면서 얘가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 손 전체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렇게 아까 두둥실 떠오르는 그 모양. 이 건반, 건반이 들어간 그 공간, 건반이 낮아진, 원래 건반 그 수평 높이에서 하나의 건반이 들어간 그 낮아진 높이부터 이렇게 두둥실 떠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손 모양이 유지가 되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손가락만 무리하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 동작,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근데 생각보다 초심자분들이, 어쨌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그 틀리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정확하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인분들, 노인분들, 특히나 노인 학생분들 보시면 굉장히 애를 쓰시거든요.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음, 그래서 가능한 조금 그런 것들이 심하게 그 눈에 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막 오히려 틀리면서 쳐요. 아이고, 이거 틀렸네요. 제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러면서, 조금 분위기를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일부러 아니고 그냥 틀릴 때도 많지만, 어, 그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몸에 그 긴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는 동작도 많이 보여드리고, 손 잡고도 많이 같이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어, 그 다른 틀린 음을 누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도록, 그래서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좀 초반에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틀렸다고 할까 봐 이미 너무 공포에 질려 있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선생님들께서 잘 관찰하시면서, 점차 자연스럽고 편안한 움직임을 자기만의 자세와 움직임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각 손가락에 따라 팔의 위치를 조절, 유연한 손목,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수직적인 움직임에도 손목과 손등에 미세한 웨이브가 뭐, 이건 지금 이제 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미세한 웨이브가 필요하고, 나중에는 이 움직임이 내면화되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알고 보면 다 유연하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점차. 그게 그 수평적인 움직임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팔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다섯 손가락이 있다고 하면 얘네들이 지금 다 길이도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팔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짧은 엄지손가락을 터치를 할 때, 이 팔의 중심이, 여기 제가 쥐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이 팔꿈치라고 하면, 이 팔꿈치부터 출발해서 이 아래팔 전체에 요 지렛대, 연결된 이 지렛대 부분이 엄지손가락을 무게 중심으로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요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누를 때, 세 번째 손가락으로 터치할 때,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터치할 때, 요렇게 중심이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렇게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윗팔과 팔꿈치까지에 이르는 긴 지렛대의 움직임이 조화롭게 되도록 어,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지식적으로 알고 지도를 하셔야지 조금 이제 특히나 몸이 작은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익숙하지 않고 근력이 부족하고 음, 그다음에 작다는 거는 뭐죠? 조금만 움직여도 움직임이 다 들키죠. 많이 움직인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아주 작은 손가락으로, 그쵸. 아주 작은 손가락으로, 요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만 돌려도 그 전체적인 사이즈가 작아서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틀렸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 아이는 경직돼요, 점점. 음, 그래서 항상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 바이의 1권의 1번부터 10번까지는, 뭐, 예를 들면 몇 번이었죠? 1번부터, 예를 들어 6번까지는 검은 건반을 연주하는 부분, 처음 2번, 3번, 4번을 독립적으로 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거는 포커싱을 하실 수 있죠. 내 생각에는 1번부터 6번까지의 포인트는 손가락 2번, 3번, 4번에 요 둥글게 하는 요 자세. 나는 그 부분을 여기선 잡고 싶어. 어,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요거를 잡아가는 동안에 여기 로테이션이 많이 심하게 보이는 경우는 좀 보아 넘기셔도 되는 거예요. 음. 요게 고정된 상태로 근육 힘이 길러지면서 요게 완벽하게 되기까지 하시려면은 2년, 3년 걸리는 거잖아요, 사실. 무슨 인지 아시죠? 어, 그래서 그 부분마다 선생님들이 지식적으로 잡으시고 경험적으로 잡으신, 이 번호에서 내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정하신 그 위계에 따라서 하나하나 포커싱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검은 것만 터치하는 부분 내지는 흰 것만에서 자연스럽게 터치하는 부분이 왔을 때, 어, 이 부분, 뭐, 예를 들면,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제대로 모양이 잡히기만 한다면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움직여도 내가 보아 넘길 수 있다. 라고 정리가 되셨으면 그렇게 레슨을 하신 후에 3번, 4번에서 흰 건반의 자연스러운 터치에 왔을 때 중간중간 검은 건반, 샵 개념, 플랫 개념 하면서 터치를 하면서 그때는 지나친 손목의 움직임이나 지나친 포지션에 왔다 갔다 변화 요거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어떤 방향성은, 우리가 소통하고 있을 거라 믿고요. 그래서 팔목, 앞팔, 위팔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움직여서 조절해 주어야 장애 없이 무리한 힘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엄지를 사용할 때는 항상 팔목을 낮추어야 한다. 왜냐면 수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높아져 있으면 이게 어떻게 수직이 되겠어요? 사선이 되죠. 그렇죠? 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아까 그 색연필과 함께 요거로 말씀드린 그 내용들, 무게 중심이 수평적으로 조절되는 그 내용. 여기 팔꿈치 쪽이 이렇게 점점 열리면서, 요렇게 조절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 열리거나 닫히면서, 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나 이런 것도 책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자료인데, 어머, 또 끝내야 되는 때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자, 요게 세광출판사에서 나온 바이엘 피아노 교본인데요. 음, 굉장히 얇죠. 1권부터 4권까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여기. 그 이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제가 여기 자료로 실은 사진, 여기에 있고요. 학습 지도 내용이라고 해서, 각 번호 진행에 대한 첨삭 있고요. 보이시나요? 번호 보이세요, 번호? 네, 여기 앞에 읽어드릴게요. 어느 손가락이든지 다음 손가락이 건반을 치는 순간 들어 올려야 합니다. 내가 또 하란 얘기죠. 손가락을 건반에서 들어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피아노의 주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므로 잘 지켜서 연습합니다. 손가락의 운동은 어느 것이나 고르게 되도록 하고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 건반을 누를 때 너무 세지 않도록 주의해서 치고 그렇지 않으면 손이나 손가락의 근육이 긴장하여 딱딱해지면서 연주를 곤란하게 만들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각 연습곡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연습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이에리슨 그대로 번역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습 지도 내용 보면 방금 그 설명이 붙었던 넘버 1번에 오른손의 주제와 변주입니다. 방금 보신 악보가 주제와 변주 개념으로 쓰여진 악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들어있거든요. 악보와 건반의 위치를 잘 익히고 리듬 연습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손목을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도록 유의하며 박은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손목을 움직이지 않는 어, 여기 걸린 거지. 슬러 이음줄에 주의하여 칩니다. 처음부터 레가토란 얘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바이엘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 도, 둘, 셋, 넷, 도, 레, 미 얘네들을 천천히 치는 그때는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빰, 빰, 빰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죠. 어, 아니면 빰, 빰, 빰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어, 그건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인 거지. 어, 이, 이것 또한 아니라는 점. 그래서 조화로운 움직임에 대한 개념, 확실히 정리가 조금 이나마 더 되셨기를 바라고요. 연주 자세, 여기 이제 바이엘에서 나온 자세 말씀을 드리면 작품 번호 101번이죠. 바이엘 교재. 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판되는 새롭게 간행되는 4권짜리 바이엘 교재의 경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예쁜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어머, 빨리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바이엘 1권에 나와 있는 이제 시중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바이엘 1권의 경우에는 몸의 중심, 허리, 엉덩이, 위팔, 팔꿈치, 팔꿈치 손목 요거는 제가 이제 굳이 나눠 본 내용이에요. 대부분 요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3조사항 아까 몸의 중심 잡을 때 가온다 열쇠 구멍이나 피아노 라벨 있죠? 이름표 그거 얘기해 주시면서 중심 잡을 수 있게 알려주시고 허리를 곧게 펴기 위해서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체크해 주시고, 엉덩이, 의자 앞부분에 걸터 앉듯이 앉도록 해서 발바닥이 가능한 지면에 닿도록 하는데, 이제 사실은 아주 아기 친구들의 경우에는 발이 달랑달랑 하거나, 뭐 잠깐 앞바다리를, 다리가 자라는 동안에는 앞바다리를 잠깐 한다든지, 음,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시기고 키가 자라는 동안에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될 수 있어서 어, 그 중간 부분, 위치 그런 것들이 잘 인지가 되고 스스로 조절이 될 경우에는 다리를 흔든다던가 다리를 흔들면서 피아노를 때리는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물론 너무 심하게 의자가 흔들릴 정도로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편하게 앉아 있는 자세에 대해서는 어, 토닥토닥 해주시고 편안하게 날개지 위팔과 팔꿈치 몸통에 붙이지 않도록 그다음에 건반 보드와 평행하게 건반과 평행한 높이로 팔꿈치와 손목 높이 조절할 수 있도록 의자 높이 조절해서 이제 요렇게 숙여지거나 요렇게 들리지 않도록 각도가 요렇게 손가락 끝을 건반에 올려 두었을 때 나머지 팔꿈치부터 손등까지가 일직선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손등부터 손가락 끝까지는 아치 형태. 지금 과장된 거죠? 이렇게 아치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 손가락 골반뼈가 툭 산 모양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안에 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달걀이나 비눗방울 등등 비눗방울도 조금 많이 쓰시죠? 그래서 너무 꽉 쥐면 비눗방울이 터질 수 있어요. 터지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게 펼치면 날아가는 거죠. 저도 이 비눗방울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말로 실제 비눗방울 본 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시선 제가 말씀드렸죠. 건반의 위치는 손끝 감각과 귀로 확인합니다. 저는 1권에 처음 터치할 때부터 진도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서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라는 것은 제대로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봤더니 어, 건반을 보지 않고 악보에만 집중하면서 칠 수 있는 아이였네. 내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아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 친구들은 절대 이 세모이 현상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고요. 정말 필요한 때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음역이 확장되면서도 전부 감각으로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처음부터 훈련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연주라는 것은 음의 움직임을 신체 움직임으로 생성하는 작업. 신체 움직임을 위한 준비 포지션이 기본 자세라고 한다면, 음의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한 신체 부위 및 움직임의 원리에 관한 지식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 자세, 움직임을 위한 자세이다. 고정된 어떤 조각상을 만들기 위한 자세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것 또한 적절한 감각 및 운동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요. 할 얘기가 많지만 릴렉세이션의 함정. 무조건 힘을 뺀 상태로 중력에 기대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부분의 연주 자세, 연주 움직임은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방향성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의 시작, 움직임의 끝, 그 위치, 움직임의 방향, 속도, 무게, 강도 이런 것들을 다 능동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점차 익혀 나가는 거고요. 손목을 고정하는 것의 부작용 계속 말씀드렸죠. 특히 근력이 부족한 초심자의 경우 근경직이 유발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됐기 때문에 각각의 위계
선생님들께서 정하신 위계에 따라서 오늘의 포인트, 오늘 배울 내용, 이 연습곡에서 훈련할 근육, 이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손목 위치가 잡혀간다는 점 융통성 있게 생각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물론 지나친 움직임은 잡아주셔야 되죠. 근데 그것도 간단한 모델. 저는 시간이 너무 가긴 했지만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 손 위에 그 학생들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연주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연주해 볼 테니까, 선생님 손 위에 우리 학생 손을 올려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 손 위에 요렇게 올린 상태로. 그리고 제가 저희 교수님께서도 많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서 저도 똑같이 따라하는데 제가 연주할 때 학생이 요렇게 그 옆에서 제 팔꿈치를 잡아보도록 한다던가 손목을 쥐어보도록 이렇게 선생님 손목 잡아봐 이렇게 한다든지 음, 해가지고 제 손 위에 이제 학생 손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터치할 때의 느낌 약간 과장해서 알려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터치할 때 느낌과 힘과 이런 것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심자를 위한 연주 자세, 지도, 관찰,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간단하고 조심스러운 터치로 신체의 긴장과 이완을 확인 및 유도할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연주 자세 교정을 할 때는 구구절절 설명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거보다는 좋은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교정 후의 효과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모델링 해주시면서 아까처럼 고르게 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죠. 나중에 근육이 아파지고 굳어져서 오래 못 치고 좋은 소리가 안 난다. 어, 힘들어지고 좋은 소리가 안 난다. 이유는 그거 하나죠, 사실. 음, 두 개 얘기하고 하나라고 했네요. 그죠? 몸이 힘들어지고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 바람직하지 않은 그 두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알려주시고, 모델링. 계속 강조한 내용이죠.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반복 훈련을 격려하기. 그리고 계속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바람직한 자세가 잠깐 보인 순간 너무 칭찬을 해주시면서, 어머,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누구라고 하지? 바이엘린. 지금 그 자세 너무 좋아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자세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앞으로 해나가시면 되세요. 즉시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칭찬하여 강화해 주시면, 긍정적인 정서 오래 남기 때문에. 물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죠. 혼났을 때 더 기억이 오래 남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불편한 자세를 소거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자세의 범위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머무르면서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인 강화의 방법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참고문은 세 가지 맞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반의 구조. 뭐 검은 것만 두 개, 세 개, 흰 것만 일곱 개가 반복되는 구조. 건반의 개수는 몇 개? 뭐 이런 내용들 얘기해 볼게요. 50분이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